하는 시간 안녕하세요. 다시 돌아온 시크릿노트 시즌2 김나연입니다. 최고의 전문가가 선별한 핫한 기업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자, 오늘도 시장부터 짚어보고 가겠습니다. 자, 오늘 코스피 지수 개인과 외국인의 매도세로 하락한 2269포인트에서 마감됐습니다. 업종별로도 하락세가 짙었는데요. 특히나 오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중심으로 IT 반도체 업황 고점 논란이 불거지면서 IT 업종 전반적으로 매물이 출회됐습니다. 삼성전자는 2%대 하락했고요. SK하이닉스는 7% 넘게 떨어졌습니다. 또 셀트리온과 삼성바이오로직스 등 제약 바이오주들도 하락세를 면치 못했고요. 또 이 북한산 석탄 유입 논란이 지속되면서 남광토건, 하이스틸, 선도전기 등 일부 남부 경협주들도 약세를 면치 못했습니다. 이 반면에 폭염이 지속되면서 신일산업 등 냉방가전 관련주들은 상승했고요. 또 이러한 폭염으로 전기 사용량이 급증하면서 정부가 원전 재가동을 서두를 것이라는 그런 수혜를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한전 KPS, 한전 기술 등은 상승 마감했습니다. 한편 코스닥 지수 오늘 4% 넘게 빠지면서 연중 최저점을 경신했습니다. 개장 후 3분여 만에 낙폭을 키웠는데요. 무역과 화류의 전쟁 등 글로벌 불안정성이 확대되는 가운데 외국인과 기관의 팔자세로 오늘 756포인트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특히나 외국인이 6거래일 연속 팔자 행진을 이어가고 있고요. 업종별로는 모든 업종이 떨어졌는데 특히나 유통이 7%대로 가장 크게 낙폭을 키웠습니다. 또 시가총액 상위 바이오주, 제약 바이오주 대거 떨어지면서 지수 하락세를 이끌었는데요. 셀트리온 제약과 헬스케어가 10%대, 신라젠이 13% 넘게 떨어지면서 오늘장 마무리됐습니다. 자, 오늘 시장 더욱더 자세한 이야기는 박동혁 대표와 함께합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시장이 너무 떨어졌잖아요. 네. 투자자분들 많이 놀라셨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셨나요? 네, 안녕하세요. 박동혁입니다. 놀라셨죠? 네, 제가 원래 수요일, 목요일 인사드리는데요. 뭐 개인적인 사정 때문에 스케줄이 좀 변경돼서 이번 주만 오늘 그리고 이제 내일 인사드립니다. 아무튼 오늘 주식시장이 뭐 상당히 안 좋았습니다. 날씨는 상당히 더운데 주식시장은 너무 추워요. 네, 코스닥이 무려 마이너스 4%대가 넘는 급락이 나와서 우리 여러분들 충격이 좀 컸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참, 뭐, 지금 이 시기에 이런 말씀 좀 드리긴 좀 그렇지만, 제가 그동안에 여러분들과 시크릿 노트를 통해서 함께 하는 동안에 계속 시황에 대해서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또한 기법을 통해서도요. 증시 자체가 상당히 좀 많이 올라갔고, 역사적으로 개인 투자자들이 가장 많은 비중을 매수하고 있는 상황에서 주가 자체가 올라갈 가능성 단기적으로 낮고, 뿐만 아니라 신약 바이오 제약주에 대한 어떤 그 패턴들과 공식 그리고 어떤 내용에 대해서 강의도 한번 하지 않았습니까? 시총 상위 종목의 어떤 그 제약 바이오주들이 떨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고 그로 인해서 주가 자체가 하락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여러분들께서 저에 대한 어떤 그 믿음을 갖고 이 시장을 좀 대응했다라고 한다면 크게 문제는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뭐 어쩌겠습니까? 중요한 건 앞으로 잘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앞으로 좀 더 열심히 좀 공부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지금 우리나라 주식시장은요. 제가 계속해서 강조드리고 있지만은 숲을 보고 나무를 보셔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나라 증시 가지고 차트 가지고 분석해봐도 의미 없습니다. 자, 차트 가지고 제가 한번 글로벌 증시 한번 확인해 드리도록 할게요. 자, 우선은 아시아 증시부터 확인을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아마 기억나실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여러분들과 함께 하면서 일본 증시 가지고 좀 설명드렸죠. 일본 증시가 갭으로 상승이 나왔기 때문에 반드시 이 갭을 메꿔주는 주가락이 나올 것이다. 그러면서 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떨어질 확률 거의 100%에 가깝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나 홀로 주가가 움직이지 않는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일본 증시도 역시나 큰 폭의 하락이 나왔고 다음은 중국 증시인데요. 중국 증시 오늘 한 1% 정도 올라갔죠. 이거 의미 없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바닥권은요, 개인 투자자들에게 기회를 줄 수 있는 그런 반등이 안 나옵니다. 강한 양봉이 나와줘야 돼요. 그런데 화면을, 차트를 보시면 어떠세요? 이게 뭐 특별합니까? 바닥은요, 안 빠지는 게 핵심이 아니고요. 강하게 올라가고 의미가 있는 반등이 나와줘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중국 증시가 올라간들 아무런 의미 없습니다. 그리고 다음, 자, 가장 중요한 거예요. 미국 증시입니다. 자, 화면을 보시게 되면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주가가 떨어지기 전에 나타나는 징후가 분명히 있다라고 말씀드렸었죠. 대표적인 징후가 뭐냐면 장대 양봉이 나오고 나서 봉의 길이가 짧아집니다. 갭 상승이 나오면 봉의 길이가 덜 짧아지겠죠. 그러면서 음봉의 횟수가 많아지게 되면 머지않아서 변수가 올 가능성이 있다라고요. 여기도 똑같은 패턴입니다.
그러면서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장대 양봉이 나왔고 봉의 길이가 짧아지면서 올라가는데 이건 결코 좋은 것이 아니다. 그러면서 음봉의 횟수가 이제 늘어나기 시작하는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다행히도 음봉이 나오진 않았어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강한 양봉이 나온 것도 아니에요. 음봉이나 짧은 양봉이나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추가적인 미국 증시의 강한 반등이 나오지 않는 이상은 여러분들께서는 매매 횟수를 줄이시고 비중을 낮게 매매하거나 또는 매매를 안 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그래서 때와 시기가 중요한 거예요. 떨어지는 거 때가 되면 올라갑니다. 여러분들 너무 두려워하실 필요 없고 그 기회를 잘 잡으셔야 되는 거지 너무 마음이 조급하실 필요는 없다라고 좀 정리를 내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미증시가 추가적으로 반등이 나오지 않는 이상은 조금은 좀 보수적으로 대응하시는 게 좋겠다 말씀드렸고요. 자, 그렇다면 오늘 같은 하락장 속에서 또 어떠한 종목들이 급등을 했을지 검색기에 포착된 종목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종목으로 파세코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대급 폭염 지속되면서 여름 관련주들이 일부 상승세 이어가고 있는데요. 선풍기와 에어 서큘레이터를 생산하는 이 파세코 오늘 8% 넘게 상승하면서 거래를 마쳤는데요. 대표님 이 종목 어떻게 보셨나요? 네. 우리 앵커님께서도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선풍기를 또 생산하는 또 기업입니다. 그런 명분으로 오늘 또 폭염 관련 종목들이 급등이 나왔어요. 날씨가 엄청 더워요, 정말. 네, 어디 다니지를 못하겠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거 이슈 되겠다 싶어서 또 관련 명분을 만들어서 찌라시가 돌면서 또 특징주가 나오면서 주가가 올라갔는데요. 아무런 의미 없어요. 네, 그래서 이런 명분, 이슈를 가지고 여러분들께서 절대 분석하지 마세요. 매매 습관을 고치지 않는 이상은 절대 발전할 수 없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파세코라는 종목은 일단 오늘 강세를 보여줬고 막판에 밀렸지만은 중요한 것은 뭐냐? 검색기에 포착되고 나서 주가 자체가 장중에 27%가 올라갔어요. 제가 여러분들께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지금은 스윙도 안 되고 중장기는 더 안 됩니다. 아예 그냥 중장기로 하실 거면 정말 2, 3년 정도 끌고 가는 거 가능해요.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딱 치고 빠지는 전략으로 들어가셔야 되는 거예요. 호재가 나왔으니까, 폭염 관련주니까, 선풍기를 생산하니까, 주가가 강하니까 따라붙었다 물려버리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이 시장에선 딱 1%만 수익이 내도 1% 수익 내는 그 순간부터 팔 준비하고 있어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우선 파세코 같은 종목은 제가 봤을 때는 길게 보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차피 지금 오늘 이슈가 터진 거기 때문에 사실 메리트는 별로 없어요. 이슈 터지면 끝물입니다. 기술적 반등은 나올 수 있겠지만 메리트 별로 없어요. 그래서 오늘 이 종목은 그냥 하루로 먹고 나오는 것이 좋지 글쎄 저는 관심 종목으로도 넣어둘 필요는 없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네, 파세코 오늘 하루만 지켜볼 만한 종목이었다 말씀하셨고요. 자, 그렇다면 다음 종목으로는 비트컴퓨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종목 의료 정보 사업과 유 헬스케어 사업 등을 영위하고 있는데요. 지난주 금요일에도 검색에 포착이 됐는데 다시 한 번 더 검색에 등장을 했습니다. 대표님 연일 지금 포착이 되고 있는데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계속해서 검색에 포착이 됐다는 것은 그만큼 좋다는 얘기예요. 지난번에도 여러분들께 말씀드렸다시피 해당 기업은 단순히 성장성만 가지고 가는 것이 아닙니다. 내실도 튼튼하고요. 재료도 있고요. 예, 상당히 가격적인 메리트도 있어요. 이런 종목들은 지금 이 시장에서는 단기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맞긴 하나 실질적으로 장이 좋아지게 되면은 강세 패턴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은 종목입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이거는 이제 그 업계 시장 점유율 또 1위를 차지하고 있는 어떤 성장성을 가지고 있고 뿐만 아니라 재무제표도 상당히 좋아요. 거기에 주가도 바닥줍니다. 이런 종목들은요, 관심 종목에다 계속 넣어놔서 때가 되면 단타, 시장이 좋아지면 스윙 중장기로 병행하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차트 간단하게만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요, 큰 그림을 좋아합니다. 연봉 차트, 월봉 차트 이런 걸 좋아합니다. 크게 보면 크게 수익 나는 거고 작게 보면은 작은 수익이에요. 화면 보면 어떠세요? 주가 자체가 2000년도죠. 네. 주가 자체가 아주 박살이 납니다. 그로부터 주가 자체가 계속해서 횡보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우상향의 패턴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거래량이 줄어들고 있죠. 거래량이 줄어든다. 일반적인 투자자분들은 거래 늘어난 걸 좋아하죠. 거래 늘어난 종목들 매매하셔서 수익 나나요? 아니죠. 거래가 는다는 것은 매수세가 강하다라고도 볼 수 있지만 그만큼 빠져나올 물량도 많다는 얘기예요. 거래가 없다는 것은 매수세도 약하다. 그러나 매도세가 없다는 걸 뜻합니다. 무슨 얘기냐? 점상학과의 원리가 뭔지 아세요? 점상은 단 한 주를 사도 매도하는 사람이 없으면 주가가 점상을 칩니다. 다시 말해서 사실 핵심은 매수가 아니죠.
매도 물량이 없는 게 핵심이에요. 그래서 이 비트컴퓨터 같은 종목은 제가 봤을 때는 단기뿐만 아니라 나중에 시장이 좋아지게 되면 끌고 가는 식의 종목도 됩니다. 그래서 관심 종목에 항상 넣어두시고 이런 종목들은 정말 가치 있는 주식이에요. 정말 좋은 종목이니까 항상 한번 또 체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비트컴퓨터는 장이 좋아지게 되면 강세 패턴도 나올 수 있는 좋은 종목이다. 관심 종목에 넣어두시라 말씀하셨고요. 자, 마지막 종목으로는 캠트로스 확인하겠습니다. 이 종목 요즘 좀 꾸준히 올라와주고 있는데 오늘도 장중에는 4% 넘게 상승했는데 장 마감에는 음봉으로 마감이 됐습니다. 대표님, 이러한 종목들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우선 이 캠트로스는 그 스펙으로 합병된 기업이죠. 그러니까 원리를 모르면 어떤 식으로 대응해야 되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냥 차트만 보는 거죠. 이 종목은 이러이러한 패턴이다. 아니죠. 스펙 합병주는요, 일반적으로 상장 기간이 오래되지가 않아요. 그래서 어떤 특정 기업과 그리고 자금이 합쳐져서 탄생한 것이 이제 스펙 합병주죠. 그렇죠? 일반적인 장외에서 거래돼 가지고 상장한 거와는 달라요. 그래서 대부분 스펙 관련 종목들, 스펙으로 합병된 기업들은 가격이 싸죠. 뭐 몇만 원대가 없습니다. 뭐 1,000원, 2,000원, 몇천 원이에요. 그 특징이 뭔지 아세요? 오래되지 않은 만큼 급등이 나올 확률도 낮고 급등이 나온다 하더라도 제한적인 급등에 떨어집니다. 근데 또 장점은 뭐냐면 떨어지면 다시 올라가요. 크게 밀리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캠트로스 같은 경우는 가격대가 일반적으로 통계적으로 스펙 합병 종목들은 한 2,000원 미만으로 떨어져야지 메리트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봤을 때 뭐 해당 종목 그렇게 나쁘게 보진 않지만 혹시라도 이런 종목들을 뭐 중장기로 보시는 분들이 또 계실 수 있기 때문에 스펙 합병주는 끌고 가는 게 아니에요. 치고 빠지고 하는 전략입니다. 그래서 뭐 오늘 같은 장세에서도 그래도 뭐 검색기에 포착된 이후에 한 4% 정도 올라갔는데요. 오늘 같은 시장이 뭐 4% 정도면 그걸로 만족을 해야 되는 거죠. 1% 이상 수익이 나는 그 순간부터 팔 준비해야 됩니다. 지금의 장세는. 시장이 좀 반등이 나오면 그때 이제 융통성을 발휘해서 기술적 분석을 통해서 이익 구조를 내는 거죠. 그래서 해당 종목 뭐 그렇게 뭐 좋다라고 볼 수도 없고 뭐 그렇게 나쁘지도 않고 그냥 뭐 무난한 종목이니까 때에 따라서 또 접근하는 것도 나쁘지 않은 전략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캠트로스는 중장기보다는 단기로 접근해볼 만한 종목이다 말씀드렸습니다. 네, 오늘도 이렇게 세 종목 검색에 포착된 종목들 자세히 들여다봤는데요. 더 많은 종목과 또 업종에 대한 이야기 이어지는 온라인 방송에서도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요. 참여 방법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인터넷뿐 아니라 모바일로도 참여가 가능합니다. 포털 검색창에서 투자25시 검색하시고요. 화면 상단 부분에 보이는 이데일리 TV 투자25시 클릭하고 들어오셔서 시크릿노트 배너 확인하시고요. 조금 더 내려보시면 오늘 출연한 박동혁 대표 얼굴 확인하시고 오른쪽 방송 보기 버튼 눌러서 입장하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저희가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내용은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이라는 점 유의해 주시고요. 자, 이제 기다리던 강의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오늘은 어떤 주제로 준비해 오셨나요? 네, 장이 너무 안 좋습니다, 여러분들. 뭐 장 빠지는 거 본다고 해서 여러분들 계좌가 뭐 올라가는 것도 아니고 지켜본다고 해서 달라지지 않아요. 인정해야 됩니다. 지금 이 시장을 인정하고 나중에 똑같은 실수를 2번 하시면 안 돼요. 실수요? 누구나 합니다. 저도 많이 했습니다. 다만 똑같은 실수는 안 합니다. 그래서 열심히 공부하셔야 돼요. 그래서 사실은 오늘 제가 다른 내용들, 실전 투자에 있어서 사실 계좌를 늘릴 수 있는 복리 매매 방법에 대해서 제가 오늘 강의를 하려고 자료를 다 만들어 놨다가 아니다. 오늘 같은 날에서는 우리 투자자분들에게 어떤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기술적 분석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다 싶어서 오늘 제가 자료를 상당히 급하게 만들어서 오늘 또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잠시 후에 많은 기대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도 박동혁 대표님과 함께 기술적 분석에 대한 이야기 들어보시죠. 지금 바로 박동혁 대표의 강의 시작합니다.
네, 시크릿 노트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장도 많이 빠졌고 또 계속해서 지금 수개월 동안 주식시장이 많이 안 좋아서 여러분들 굉장히 우울하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켜보고 있는 저도 상당히 좀 답답합니다. 저도 집에 평소에 이제 좀 주말이 좀 쉬면 뭐 예능 프로보다는 주식 방송을 많이 좀 즐겨봐요. 특히 이제 이데일리에 또 출연하다 보니까 이데일리 방송을 또 많이 시청하기도 하고 또 돌리다 보면 증권 방송 많이 합니다. 그래서 또 다른 분들께서 어떻게 또 말씀하시나 궁금해서 들어보면 좀 저도 많이 좀 답답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사실 이제 제가 이 시크릿 노트에 출연한 지 거의 한 달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한 달 전부터 여러분들께 강의를 통해서 또 시황을 말씀드리면서 뭐라고 제가 말씀드렸나요? 내 수주 외에는 저는 좋은 거를 가지고 얘기한 적이 거의 없습니다. 거의 다 빠지게 될 거다. 신약 바이오만 빠지지 않는다. 신약 바이오가 빠지면 다 빠지고 다 빠지게 되면 그중에 살아남는 것은 내 수주밖에 없다. 결국에는 내 수주만 가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좋게만 얘기하는 분들 보면은 저도 진짜 너무 답답해요. 무슨 뭐 4차 산업 관련주들이 올라갈 거다. 남북경협주가 이제 저점 찍었으니 갈 거다. 신약바이오 많이 빠졌다. 이제 기술적 반등 나올 거다. 화장품 관련주부터 해서 5만 가지 재료들 가지고서 종목 추천하면서 이런 성장성이 갈 거다라고 하는데 안 가지 않습니까, 결국에는.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가격 보고 매매해야 된다고요. 때와 시기가 중요하다. 누구나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 번 실수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똑같은 실수는 두 번 하지 마세요. 그래서 오늘 제가 다른 내용을 가지고 원래 사실 오늘 말씀드리려고 했었으나 지금과 같은 시장에서는 여러분들께서 들고 있는 개개인의 종목들을 스스로 분석하고 진단을 내릴 수 있어야 돼요. 떨어지는 증시 보고 있는다고 해서 달라지지 않아요. 미리미리 준비해서 똑같은 실수하지 말고 나중에 성공 투자하기 위한 준비, 공부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기술적 분석에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상당히 도움이 되고 이 기법만 배우면 앞으로 정말로 좋은 자리에서 그리고 지금 들고 있는 종목이 좋은 종목인지 나쁜 종목인지를 스스로 판단을 내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정말 집중하셔야 됩니다. 주제부터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면 보시게 되면 오늘은 왕초보가 탈출이 되는 이 시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마법의 중심선이 되겠습니다. 마법의 중심선. 얼마나 대단하길래 이 마법이냐. 그렇죠? 네, 다음 화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화면에 나와 있는 빨간색 선이 뭐 이평선이라고 써 있지만은 마법의 중심선이 되겠습니다. 우선 주식의 기본적인 원리를 알아야지 이런 것들이 설명이 가능해요. 대한민국에 상장돼 있는 거의 모든 종목들을 분석을 해보면 급등하기 전에 나타나는 징후 또는 상승하기 전에 나타나는 현상들이 있습니다. 2200개 상장 종목 가운데에서 거의 90% 이상이 이런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화면에 보시면 삼각형 패턴처럼 보여지죠. 그러니까 뭐 삼각형도 종류가 상당히 많죠. 정삼각형, 그렇죠. 뭐 직각삼각형. 근데 화면에 나와 있는 이제 이 차트는 우리가 둔각삼각형이라고 얘기하죠. 저도 이제 기억이 좀 잘 안 나네요. 하도 오래된 일이라서 우리 초등학교 때 배웠던 얘기인데 이제 저는 국민학교 출신인데 아무튼 이제 직각은 이렇게 해서 이렇게지 않습니까? 이 둔각은 이런 식으로 좀 각도가 조금 더 벌어지죠. 그래서 이 둔각 삼각형의 패턴을 가지고 있는 내용들이 주가가 잘 가더라는 얘기예요. 근데 이것이 어떤 내용을 가지고 있냐면 단순히 이건 그림이 아니에요. 이 그림 안에 모든 것들이 해석이 됩니다. 급락 후 주가가 바닥을 다지고 마법의 중심선을 돌파하게 되면 강한 상승이 나온다는 그런 원리인데요. 이것이 단순히 그림이라고 보지 마세요. 많이 빠졌다라는 것은 가격 조정을 뜻하는 거예요. 근데 그 가격 조정이라는 개념이 뭐냐면 이런 패턴 자체가 뭐 하루 이틀 또는 한 달 이런 개념이 아니라 수개월에서 수년의 패턴이 나와줘야 돼요. 가격 조정, 주가가 많이 빠졌다라는 것은 다시 말해서 급락이 나오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럼 급락이 나온다라는 것은 작살나고 있다는 얘기고 그 작살나는 현상에서 투자자들이 가만히 있습니까? 손절을 치죠. 계속 떨어지죠. 계속 떨어지는 종목을 누가 삽니까? 바로 그겁니다. 단순히 가격 조정은 많이 빠지고 있다가 아니라 개인 투자자들이 물량을 정리한다는 의미예요. 자, 그렇게 많은 물량이 정리가 되면 바닥을 찍죠. 개인들 물량은 없습니다. 바닥권에서
수개월에서 수년 동안 바닥에서 바짝바짝 깁니다. 바닥주 누가 삽니까? 개인 투자자들이 바닥주 사는 거 봤습니까? 거의 대부분 많이 올라간 종목들, 호재 터지는 종목들 좋아해요. 가상화폐 이슈 잡고, 신약바이오 이슈 잡고, 남북경협주 잡고, 화장품 잡고, 수소 잡고, 4차 산업 잡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바닥에선 호재가 안 나옵니다. 호재가 안 나오니까 당연히 안 사죠. 왜? 투자자분들은 가격보다는 재료를 더 좋아하시니까. 또한 바닥에서는 거래가 없습니다. 거래가 기껏 터져봤자 뭐 5만 주, 10만 주, 많아봤자 30만 주밖에 안 됩니다. 우리 투자자분들은 100만 주 이상짜리 좋아하시죠. 바닥에 거래가 없다는 것은 이제 빠져나올 물량이 없다는 얘기예요. 다시 말해서 크게 밀릴 가능성도 없다는 걸 뜻하기 때문에 이것이 단순히 그림이 아니라 이 그림 안에 이 주식시장의 모든 것들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법의 중심선을 돌파하게 되는 그 순간 아주 강한 종목으로 탄생될 수 있다 이겁니다. 자, 그럼 이 마법의 중심선이 무엇이냐? 그것은 제가 이 시간에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저는요, 주식 배울 때요, 열정이 대단했습니다. 사방팔방 고수 다 돌아다니면서 저 정말 주식 배웠어요. 지난번에도 여러분들께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여러분들? 예전에 제가 이제 제가 어디 증권사라고 말씀 못 드리겠고 신도림의 그 모 증권사 지점장님을 잘 알고 있는데 그분이 인맥이 아주 많아요. 고수들을 많이 알고 있습니다. 제주도의 무슨 고수, 경상도의 무슨 고수, 전라도의 무슨 고수, 충청도, 강원도 연락처 따서 열심히 돌아다니면서 배웠습니다. 저는 열정 있는 분들이 좋아요. 그래서 온라인 방송 참여해 주시는 분들에 한해서 제가 이 마법의 중심선 공개할 거예요. 이것만 알아두시면요. 2번 똑같은 실수 안 합니다. 자, 다음 화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실전으로 들어가 볼게요. 자, 화면에 나와 있는 이 종목을 보면은 단순히 이것이 이제 일봉이긴 하지만 뭐 하루 이틀, 뭐 1개월을 보는 게 아니죠. 상당히 오랜 기간을 가지고 지금 현재 화면에 데이터가 나와 있습니다. 지금 한 거의 뭐 1년 정도 가까이 되는 그런 그림이에요. 그렇죠? 자, 그러면 이 종목이 언제 갈지 모릅니다. 언제 갈지 모르기 때문에 안 사는 거죠, 바닥주를. 대한민국 그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 우리 초심으로 한번 돌아가 보세요. 또는 주식을 전혀 안 하시는 분들께 한번 여쭤보세요. 주식 어떻게 하면 돈 버는 거냐? 뭐라고 하세요? 좋은 회사 그냥 싸게 사면 다 가지.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막상 주식 투자 딱 실전 매매 들어오시면은 그런 종목 안 사요. 왜 그럴까요? 저도 모릅니다. 자, 화면 보시게 되면 주가 자체가 도대체 어디서 사야 될지 모르겠지만 때가 되면 갑니다. 그 때를 잡아내는 거예요. 기술로. 다음 화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세요. 마법의 중심선이 하나 그어졌어요. 자, 이 마법의 중심선을 가지고선 특징을 잡아내 볼게요. 다음 화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패턴이라는 것은 규칙성은 없죠. 주식이라는 것 자체는 모양 자체가 조금씩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정확하게 딱 이런 패턴이다라는 건 없지만 대략적으로 이런 스타일이다라고만 보시면 됩니다. 자, 첫 번째 조건은요. 말씀드렸다시피 둔각 삼각형의 패턴을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거의 대부분의 종목들이 수직으로 떨어지진 않죠.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그렇죠. 둔각 삼각형의 패턴, 즉 급락이 나오는 건데 화면 보시게 되면 화면에 가격이 나와 있지는 않지만 그냥 대략적으로 봐도 그냥 작살 나는 거예요. 주가 자체가 아주 오랫동안 뭐 하루 이틀 동안 빠지는 게 아니라 수개월에서 많게는 수년 동안 주가가 떨어집니다. 주가가 떨어지면 가만히 있을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손절을 치거나 하지 않겠어요? 그리고 주가 자체가 계속 떨어지고 난 이후에 바닥이다. 누가 삽니까? 그 또한. 바닥권에서는 그 누구도 안 삽니다. 우리가 흔히들 말하는 돈 많은 상위 1%들만 사겠죠. 바로 그거예요. 주가가 많이 빠졌다는 것은 가격이 메리트가 있다는 얘기예요. 메리트, 가격이 좋다는 얘기고 주가가 바닥권에서 바짝바짝 하루 이틀이 아니고 아주 오랫동안 바짝바짝 긴다는 것은 우리가 흔히들 말하는 매집에 대한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죠. 우리 이제 뭐 투자하시는 소액 투자자분들께서야 일반적으로 뭐 수천에서 많게는 뭐 2, 3억 가지고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 계시겠지만은 우리가 얘기하는 수급의 주체자들이요. 아니 돈 1,000만 원, 돈 1억 가지고
저기 수급의 주체자들이 자금을 움직이겠습니까? 상당히 많은 금액을 매입을 하겠죠. 근데 그 매입하는 과정에 있어서 시세를 움직일 수 있는 물량이 들어오게 되면은 이 법적으로 문제가 됩니다. 아니, 내가 내 돈 가지고 이 주식 사겠다는데 니들이 무슨 상관이야? 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지만은 그걸 문제를 삼아요. 당연히 문제를 삼아야 되는 게 정상인 거죠. 어떤 특정 자금에 의해서 주가가 급락이 나오고 급등이 나온다는 것은 이건 안 되는 거예요. 투기가 돼버릴 수 있다는 얘기죠. 주가를 마음대로 조종할 수 있는 그런 자금이 들어오면 안 돼요. 순식간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흔히 말하는 수급의 주체자들은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에 물량을 조금씩 매집을 합니다. 그게 하루 이틀 만에 되겠습니까? 한두 푼도 아니고. 눈치 못 채게 매수를 해야 되는데요. 그러니까 수개월에서 수년 동안 기간 조정이 발생되는 거예요. 단순히 이 삼각형 패턴이 그냥 삼각형이구나라는 게 아니에요. 이 삼각형이라는 이 패턴 안에 모든 것들이 이 주식의 원리가 담겨 있다. 자, 화면 보시게 되면요. 이런 패턴을 만들어진 이후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이 마법의 중심을 뚫어줘야 돼요. 중심선을 뚫어줬을 때 강한 매물대를 뚫어준과 동시에 주가 자체가 장기적으로 상승 가능성이 있어요. 단기적인 측면이 아닙니다. 장기적으로 올라갈 수 있어요. 그 무슨 얘기냐? 장기적으로 올라갈 수 있다는 얘기는 단타도 가능하고 스윙도 가능하고 다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내가 단타치로 들어가서 물렸어? 어차피 장기적으로 올라가겠지. 끌고 가면 되는 거예요. 또는 물타기 하시면 되는 거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돌파 확인이 필요합니다. 자, 다음 화면 보도록 할게요. 자, 보겠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던 내용이에요. 자, 패턴은 조금씩 달라요. 불규칙합니다. 근데 그냥 보다 보면 익숙해집니다. 자, 화면 보시게 되면 작살이 나죠? 저기 산꼭대기에 있다가 주가 자체가 그냥 박살이 납니다. 어마어마하게 많이 빠지죠. 가만히 있겠어요? 손절 안 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서 주가 자체가 바닥권에서 마법의 중심선 하단 구간에서 바짝바짝 기죠. 하루 이틀? 아니요. 1년 동안 바닥에서 기는데 1년 동안 왜 바닥에서 기고 있을까? 무슨 이유가 있겠죠. 그러다가 때가 돼서 저 빨간색 마법의 중심선 라인을 딱 뚫어주죠. 제가 동그라미는 치지 않았어요. 자료를 굉장히 급하게 만들었거든요, 오늘. 네, 바빴습니다, 오늘. 자, 보세요. 빨간색 라인 딱 뚫어주자마자 주가 자체가 그로부터 엄청난 급등이 나오죠. 자, 그러면 재무제표 좋고 이런 종목들 사서 내비두세요. 변동성을 이겨내고. 그럼 그게 중장기가 되는 거예요. 아니면 어차피 많이 올라갈 종목 아니냐. 그 종목 단타 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물린다? 끌고 가세요. 더 물렸어? 물타기 하세요. 그렇죠? 다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사실 이제 평상시에는 이제 이 종목은 뭐 무슨 종목입니다. 이렇게 올려놓는데요. 오늘 갑작스럽게 스케줄이 좀 변경이 돼가지고 오늘 사실 이제 박민혁 전문가님께서 오늘 출연하는 날인데요. 오늘 어떻게 또 교체가 됐어요. 그래서 이번 주만 제가 월화고 다음 주부터는 이제 변함없이 수목금 네, 기억해 두시고요. 굉장히 바쁘게 제가 준비하다 보니까 종목이 없다라는 거, 네, 종목명이 없어요. 이해해 주시고요. 자, 보겠습니다. 어때 보이세요? 느낌이 좀 오세요? 자, 다음 화면 보도록 할게요. 차트는요, 계속해서 반복해서 보는 방법밖에 없어요. 주식 고수가 되는 거예요? IQ가 높아? 아무런 의미 없어요. 뭐 예를 들어서 뭐 서울대학교 나오신 분들, 아주 똑똑하신 분들이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주식 잘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주식은요, 똑똑하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열정, 그렇죠? 내가 얼마만큼의 이 주식을 통해서 성공할 어떤 그 열정이 높고 그리고 시간을 많이 투자하면은 누구나 수익을 낼 수 있는 거예요. 경제 지식 몰라도 됩니다. 물론 조금은 알아야 됩니다. 근데 그렇게 많은 비중을 차지하진 않아요. 열심히 차트 보고요. 열심히 재무제표 보고요. 재무제표 보는 방법 제가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지난번에 3초 만에 재무제표 보는 방법 온라인 방송에서 공개하지 않았습니까? 어렵지 않아요. 열심히 시간 내서 차트 연구하면은요, 이거 정답 누구나 다 찾을 수 있어요. 그런데 누구나 찾을 수 있는데 그 전에 정답을 찾기 전에 망하는 거죠. 그렇죠?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들도 열심히 공부하면 정답을 찾을 수 있어요. 근데 그 전에 문제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시간을 제가 단축시켜 드리는 거죠. 이렇게 나와서 제 노하우를 다 공개하는 거죠. 이 방법, 이 기법 여러분들도 찾을 수 있습니다. 향후 계속 공부하시면. 근데 그 전에 문제가 되죠. 제가
빠르게 시간 단축시켜 드릴게요. 주가 자체가 급락이 나옵니다. 어떤 식으로요? 직각이 아니죠. 이렇게 쭉 빠지죠. 여러분들. 그러다가 주가 자체가 장기적으로 상당히 오랫동안 기간 조정이 나와요. 제가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이것이 단순히 그림으로 보지 마시라고요. 이 안에 들어가 있는 이 주식의 원리가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주가의 패턴, 움직임, 거래량은 돈입니다. 주가는 가격을 뜻하는 거고요. 거래량은요. 많은 사람, 많이 사는 사람, 많이 파는 사람, 조금 사는 사람, 조금 파는 사람을 나타내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러면서 의미가 있는 빨간색 마법의 중심선을 딱 돌파하는 순간부터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기가 막히죠? 중간중간에 물론 변동성은 있죠. 네? 확신이 없으면 변동성을 못 이겨내는 거고 확신이 있으면 그 변동성을 이겨내서 크게 먹는 거예요. 장기 투자 종목? 그렇게 고급 기술 아닙니다, 여러분들. 다음 화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항상 제가 여러분들께 강조를 드리는 것은 뭐죠? 항상 기본이 중요하다. 보조지표 백날 연구해보세요. 답 나오나? 정답은 다른 곳에 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시장이 빠지는 것, 뭐 신약바이오 가지고선 뭐 많은 분들이 말씀하시는데 그거 지금 얘기하면 뭐합니까? 지금부터 6개월 전, 1년 전에 얘기해야지. 지금 떨어졌네요. 신약바이오 지금 매매하면 안 돼요. 이렇게 얘기들 많이 하시는데 그 6개월 전에 얘기하지 그랬어요. 지금 얘기해봤자 뭔 의미가 있어요? 시장 빠졌네요. 많이 빠졌네요. 지금 얘기해서 뭐예요? 급락 나오기 전에 얘기해야지.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신약바이오, 제약 6개월 전부터 얘기했죠. 봐라. FDA 승인, 임상 3상, 그건 명분일 뿐이다. 주가 자체가 이렇게 많이 올라갔는데 그 누군가는 이익 실현 안 하겠는가. 또한 대부분이 부실주다. 거품이다, 거품. 그러면서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소형주는 몇 프로 올라가고 중형주는 몇 프로 올라가고 대형주는 몇 프로 올라가는데 다 찍었다. 거의 대부분 찍었다. 그중에서 한 9종목 정도만 매매가 가능한데 대형주 100종목 가운데서 신약바이오 제약이 33종목을 차지한다고 말씀드렸죠. 그중에서 9종목이 매매가 가능한데 그 9종목 가지고 어떻게 테마를 만들고 업종을 올립니까? 당연히 떨어지는 구조가 정상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미 이렇게 돼버린 거 어쩔 수 없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2번 실수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제가 시황 틀린 거 보셨어요? 여러분들 보셨습니까? 지금 한 달 동안에? 없죠? 큰 그림을 보셔야 되는 거예요. 제가 뭐 예를 들어서 코스닥 지수 가지고선 코스닥을 분석하는 줄 아십니까? 거래소를 가지고 거래소를 분석하느냐? 아니요. 숲을 보고 나무를 보셔야죠. 미국 증시 보셔야 돼요. 보고 싶지 않아도 봐야지 돈 법니다. 아시아 증시, 중국 증시, 일본 니케이 왜 보냐고요? 우리나라 증시도 보기 힘든데 그거 왜 보자고요? 안 보시면 돈 못 버는데요? 환율? 원달러? 귀찮아 죽겠어. 그거 왜 봐? 종목 성장성 좋은 거 차트 좋으면 다 가지. 그거 안 보니까 돈 못 버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니, 숲을 보셔야지 돈을 벌죠. 처음부터 다시 배우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다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화면 보도록 하죠. 자, 너무 바쁘다 보니까 네, 조금 수정을 하겠습니다. 직각삼각형이 아니에요. 네, 뭐 정확한 명칭은 저도 기억이 잘 안 나는데요. 뭐 혹시 이게 이제 실수를 했다라고 하면 뭐 네, 좀 이해해 주시고요. 둔각삼각형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패턴 자체가 네, 이렇게 쫙 빠져서 이렇게 바짝바짝 기는 패턴. 그런 패턴 모양이 만들어져야 돼요. 자, 그리고 삼각형 패턴이 만들어진 이후에 마법의 중심선을 뚫어줘야 돼요. 그런데 뚫어주겠지? 뚫어줄 거야. 이런 식으로 미리 선침해를 하게 되면은 저항대에 부딪히고 떨어질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확인하고 돌파가 확인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주식은 예측이 아니죠. 예측이 아니고 확인을 해야 되는 거죠. 지금의 주식시장도 마찬가지예요. 이 코스닥 증시가 박살이 나고 있는 상황인데 야, 바닥이야. 바닥일 거야. 그거 굳이 몰라도 됩니다, 여러분들. 확인하면 돼요. 바닥에서 나타나는 징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거 제가 매일 시황에서 얘기하지 않습니까? 아, 여기가 바닥이니까 한번 잡아볼까? 굳이 그러실 필요 없어요. 내가 바닥을 찍는 것보다 그 하루 더 지나서 종목을 늦게 산다고 해가지고 남들보다 계좌가 좀 더 늦어지느냐? 아니면 내가 남들보다 단 하루 이틀 정도 먼저 바닥을 예측해서 종목을 더 샀다라고 해서 내 계좌가 남들보다 특별하게 달라지느냐? 전혀 차이 없어요. 그 뭐하러 예측합니까?
확인을 해야 된다 이거예요. 뭐든지 간에. 확인. 어설프게 예측해서 득될 거 하나도 없습니다. 안전하게 확인하고 매매해야 됩니다. 자, 세 번째. 큰 그림을 확인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하루 이틀, 1주, 2주, 뭐 한 달, 2개월이 아니에요. 엄청나게 큰 그림. 뭐 수개월에서 수년을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런 패턴이 나와야지 의미가 있는 거지. 그럼 뭐 2, 3개월 차트 본다고 해서 답 나오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들. 다리가 좀 저리네요. 자, 다음 화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모습이에요. 이런 모습. 기억해 두세요. 잊지 마세요, 여러분들. 아주 쉽습니다. 어렵지 않아요. 전문적인 지식이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경제 용어가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이 패턴만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자, 다음 화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열정, 열정이 있는 분들에게 이 마법의 중심선 설정 방법을 제가 대오픈할 겁니다. 그래서 온라인 방송 참여해 주시는 분들에 한해서 제가 다 오픈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여 방법 그렇게 어렵지 않으니까요. 조금만 더 신경 써주시고요. 자, 다음 화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요, 제가 장도 너무 안 좋고 해가지고 여러분들께 빨리 성장할 수 있는 스토리를 좀 드리려고 오늘 기법을 제가 2개를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마법의 중심선하고 종가 돌파 매매 요것도 설명드릴게요. 지금 이 시장에서는 단타가 확률이 높아요. 그래서 단타를 좀 치기 어려워하시는 분들께 하나의 요령을 가르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자, 장대 양봉이 있지 않습니까? 꼭 상한가가 아니어도 돼요. 상한가면 더 좋고. 장대 양봉이라는 것은요, 의미가 있어요. 아, 이건 그냥 많이 올라갔구나. 그런 식으로 보시면 안 돼요. 장대 양봉이라는 것은요, 아무나 만들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개인 투자자들이 단합을 하지 않는 이상은요, 그 장대 양봉을 만들기가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어떤 뭔가 끼가 있고 뭔가 우리가 흔히들 말하는 야, 이건 뭔가 좀 돈 많은 사람들이 좀 들어오지 않았나? 우리가 다른 말로 뭐 조심스럽게 얘기합니다. 좀 주포라고도 얘기를 하죠. 그만큼 이 장대 양봉은 의미하는 바가 있어요. 그 의미 있는 내용을 가지고 한번 분석하는 방법인데요. 자, 보세요. 첫 번째, 저 끝을 보세요. 여기 말고 저 끝이요. 팔이 닿지 않아서. 자, 그러면 장대 양봉이 나온 자리에 중심을 그어요. 그리고 끝점을 그어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윗꼬리 아랫꼬리는 신경 쓰지 않아도 돼요. 윗꼬리 살짝 뭐 달리고 아랫꼬리 살짝 달린 거 신경 쓰지 마시고 몸통으로 장대 양봉이 나왔다라고 하면 가운데 쫙 긋고 위에 쫙 그어요. 그러면 주가 자체가 많은 분들께서 장대 한번 확 터지면은 종가 매매하거나 따라잡죠. 근데 물론 올라가는 종목들도 있죠. 그런데 떨어지는 종목도 많아요. 자, 그러면 주가 자체가 왔다리 갔다리 하다 뚝 떨어지죠. 뚝 떨어지는데 어디까지 떨어지느냐? 중심 라인까지 주가가 뚝 떨어집니다. 그러다가 반등이 나와요. 반등이 나와서 거기서 종목을 사는 분들이 있어요. 쭉 떨어졌다가 사죠. 양봉 나와서. 근데 다시 떨어질 때가 있어요. 그쵸? 그러니까 제대로 알아야 되는 거예요. 뭐든지 간에. 자, 주가 자체가 중심 라인 밑으로 뚝 떨어졌어요. 주가 자체가 저 상단 라인이 있죠. 첫 번째 장대 양봉의 상단 끝점. 그 자리를 종가상 뚫어줘야 돼요. 종가상. 그러니까 장중에 딱 뚫었어요. 아, 뚫었네? 사자. 샀어. 근데 장 끝날 무렵 돼가지고 한 2시 넘어서 주가가 떨어져서 윗꼬리 달고 떨어졌어요. 종가 기준으로 돌파를 안 했어. 그럼 주가가 안 가요. 그러니까 종가 확인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대략적으로 시장이 좀 안정적일 때 한 3시 정도 넘어서 사면은 확실하죠. 자, 요런 패턴이 하나 있고요. 요런 패턴, 두 번째 패턴 말씀드릴게요. 자, 두 번째 패턴은 원리는 똑같아요. 자, 원리는 똑같은데 그 기준만 다를 뿐이에요. 자, 장대 한봉이 확 터졌습니다. 이번에는 하단 라인까지 떨어지는 거예요. 밑으로 쭉 빠지는 거예요. 그러다가 주가 자체가 이탈했다가 반등이 나오면서 이번에는 선만 위로 올리는 거예요. 중심 라인을 딱 종가상 딱 뚫어준다. 시장이 나쁘지 않네? 시장 나쁠 때 하면 안 되죠. 시장 좋을 때 해야죠. 아, 숲이 먼저라고 했지 않습니까? 아, 왜 이 기법은 안 맞죠? 왜 장이 빠지는데도 이 기법은 안 맞죠? 이 기법은 안 좋은 거네? 아니죠, 여러분들. 가장 중요한 건 시장이고, 그 뒤가 이제 종목 선정이죠, 여러분들. 그러니까 뭐 시장 안 좋을 때 이런 거 안 맞는다고 해가지고, 아, 이건 아니야. 이건 문제가 있어. 이건 아니다. 자, 이런 패턴입니다. 기억하세요. 자, 다음 화면. 자, 이제 실전 가지고 말씀드릴게요. 어디서 사야 될까요? 여러분들. 야, 어디서 사야 될지 모르겠네. 양봉이 나왔어. 떨어질까 봐 겁이나, 물릴까 봐 겁이나. 떨어지고 있어, 계속.
또 떨어질까 봐 겁이 나. 음봉이 나왔어. 추가락 나올까 봐 겁이 나. 멀뚱멀뚱 그냥 쳐다보다가 그냥 올라가는 거 쳐다만 보죠. 그렇죠? 기준이었기 때문이에요. 자, 다음 화면. 저기 화면 보세요. 저기 끝에 보시면 장대한봉 하나 확 올라오죠. 그 장대한봉은 아무나 만들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자, 장대한봉이 나왔습니다. 주가가 위로 조금씩 올라가요. 저기를 보세요. 끝을요. 장대한봉 나오고 찔끔찔끔 올라가죠. 그러면 어디서 사요? 거기서 따라잡죠. 물리죠. 손절치죠. 손절 쳤어. 나중에 주가 다시 올라가. 내가 팔면 올라가. 이 소리 나오는 거죠. 그렇죠? 자, 주가 자체가 장대한봉이 딱 나왔어요. 주가가 살짝 올라갔다가 그냥 지켜보는 거예요. 그냥. 떨어지는 거예요. 어디까지 떨어져? 장대한봉의 중심, 라인까지 떨어졌어요. 오케이. 떨어졌다. 반등이 나와요. 다음 날. 저걸 보세요. 제가 말씀드리는 거를 들으면서 차트를 보시는 거예요. 자, 주가 자체 뚝 떨어졌어요. 중심 라인까지 딱 떨어졌어요. 떨어진 다음에 다음 날 양봉이 나왔어. 사죠, 보통. 네. 다음 날 음봉 나오면 또 손절 쳐버리고 아니죠. 화면 보시게 되면은 종가 돌파가 나와야 돼요. 종가 돌파. 그런데 화면 보시면 제가 화살표로 지금 쭉 올라갔죠. 쭉 올라갔는데 매수를 할 때는 대량 거래가 터지면 안 돼요. 매수를 할 때는. 보시게 되면 대량 거래 매매 금지라고 돼 있죠. 그러니까 아무리 종가상 그 상단 라인을 뚫어줬다 하더라도 대량 거래가 터지면 안 됩니다. 왜? 대량 거래가 터졌다는 것은 그만큼 빠져나올 물량도 많다는 거예요. 저런 자리 사면 안 되고 잠시 잠깐 눌렸다가 거래 없을 때 종가 돌파 딱 한다. 그러면 올라가는 거예요. 25% 올라가는 거예요. 다음 화면. 자, 어디서 사야 될지 모르겠죠? 네? 어디서 사야 될지 힘들죠? 제가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여러분들. 저하고 계속 공부해봐요, 여러분들. 네? 금방 선수 됩니다, 여러분들. 마음 먹고 하루만 딱 강의해봐요, 제가. 24시간. 하루 만에 고수 만들어 드릴 수도 있어요. 자, 다음 화면. 자, 보세요. 장대 한봉 터졌죠? 윗꼬리는 신경 쓰지 말라 그랬습니다. 몸통 기준으로 장대 한봉 확 나왔어요. 그러면 윗꼬리는 신경 쓰지 말고 몸통 기준으로 봤을 때 중심 라인 하나 딱 긋습니다. 그리고 끝점 그어요. 주가 자체가 어디까지 떨어져요? 쭉 빠지죠? 자, 제가 말씀드린 걸 듣고 화면을 보시는 거예요. 팔이 안 닿으니까. 자, 주가 자체가 쭉 떨어졌습니다. 어디까지 떨어져? 하단 라인 밑으로 뚝 떨어지죠? 지켜보는 거예요. 그 지켜보다가 어디를 뚫어주면 된다? 중심 라인. 제가 밑줄 다 그어놨잖아요. 중심 라인을 종가상 뚫어줘야 된다. 근데 앞전에, 자, 여기 화면 보시면 앞전에 윗골이 달았죠? 장중에 밀린 거죠. 그러니까 거의 끝날 무렵에 사는 게 좋은 거예요. 안전빵으로. 확인이 필요하다. 자, 그러면 이후에 주가 자체가 종가상 딱 뚫어줬어요. 자신 있게 사는 거예요. 상한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죠? 다음 화면. 자, 보이시죠? 어디서 사야 되는지? 안 보이세요? 다음 화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이시죠? 네, 잘 안 보이시죠? 그렇죠? 사실 계속해서 보는 방법밖에 없어요. 저는요, 방송을 통해서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런 방법이 있어요. 이렇게 하면 돈 버는 거고요. 이런 기술이 있습니다. 라는 것까지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 짧은 시간 동안에 2,200개 종목을 어떻게 여러분들께 검토를 해드려요. 이렇게 하는 거고요. 저렇게 하는 겁니다. 라는 것까지만 말씀드리는 거고, 이제 시간 나실 때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퇴근하시고 또는 주말에, 그쵸? 네, TV 보지 마시고, 주식 공부하시면서 열심히 차트 보시면서 내 걸로 만드는 거예요. 내 걸로. 네, 하루 이틀 만에 되느냐? 안 되죠. 상당히 오랜 시간이 필요해요. 계속 보다 보면은 한눈에 딱 들어옵니다. 성공 투자는 여러분들에게 달린 거예요. 제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결정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께서 얼마만큼 열심히 하느냐에 따라서 수익률이 달라집니다. 자, 오늘 제가 잠시 후에 온라인 무료 방송이 있을 거예요. 시간이 오늘 좀 많이 부족해가지고 좀 아쉬움이 남는데, 마법의 중심선, 그거 제가 하나 또 공개하도록 하고, 그리고 좀 전에 말씀드린 뭐죠? 종가 돌파 매매. 시간이 좀 많이 부족했어요. 그렇죠? 그것까지 해서 제가 오늘도 몽땅 종합 선물 세트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주식시장 걱정하지 마세요. 때가 되면 다 갑니다. 음봉의 길이가 길어졌죠? 엄청나게. 무슨 뜻인 줄 아세요? 머지않아서 바닥이라는 징후입니다, 여러분들. 네, 걱정하지 마시고 화이팅 하시고 저하고 열심히 공부하시면은요, 앞으로 시장 두렵지 않습니다. 네, 오늘도 공부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박동혁 대표님과 함께 기술적 분석법에 대한 강의 함께 하셨습니다. 대표님, 이어지는 방송 어떤 내용 말씀해 주신다고요? 네.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약속을 지키는 전문가입니다. 여러분들께 제 노하우 다 공개하도록 하고요. 오늘은 특히나 마법의 중심선을 설정하는 방법과 그리고 종가 돌파, 단타 매매를 좋아하시는 분들 반드시 들어오셔야 되고 역시나 마법의 중심선은 장기 대세 급등주를 잡아낼 수 있는 또 비법 중에 하나입니다. 열정이 있으신 분들 또는 절실하신 분들 반드시 참여하셔서 성공 투자 이루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이어지는 온라인 방송에서 마법의 중심선 설정법 그리고 또 종가 매매 돌파법까지 다양한 이야기들 또 배워가시기 바랍니다. 참여 방법 안내해 드릴게요. 인터넷뿐 아니라 모바일로도 참여가 가능합니다. 포털 검색창에서 투자 25시 검색하시고요. 화면 상단 부분에 보이는 이데일리 TV 투자 25시 클릭하고 들어오셔서 네, 시크릿노트 배너 확인하시고요. 조금 더 내려보시면 오늘 출연한 박동혁 대표 얼굴 확인하시고 오른쪽 방송 보기 버튼 눌러서 입장하시면 됩니다. 네, 오늘도 저희 시크릿노트 시즌2 벌써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이어서 이어지는 투자 25시 2부에서는 우라노스 임호동 전문가 강의가 이어집니다. 계속해서 많은 시청 부탁드리고요. 저희가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내용은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진 않는다라는 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도 저희 시크릿노트 더욱더 알찬 내용으로 시청자 여러분들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방송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